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55번까지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56번서부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보고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진행을 할게요. 그 전에 지난 시간 41번서부터 55번까지 간단히 문제답 알아보고 다음 문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배선 기구가 아닌 것은 답은 1번 배전반 42번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에서 관 상호 간 접속에 필요한 부품은 답은 1번 커플링 43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가공전선로 이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은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인가? 답은 2, 안전율 2 이상입니다. 지선의 경우는 2.5 이상, 그 다음에 철타 나왔다 그러면 1.33 이상이라고 했죠. 44번 피레기의 약호는 답은 1번 LA, 요건 PF는 파워퓨즈, 요거는 서지 흡수기, 이거는 컷아웃 스위치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1번입니다. 45번 최대 사용 전압이 220V인 삼성 유도 전동기가 있다. 이것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로 하여야 하는가? 요거는 답은 2번 500V. 46번 배전반을 나타내는 그림 기호는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분전반 1번, 그 다음에 제어반 3번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배전반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47번 조명공학에서 사용되는 칸델라는 무엇의 단위를 나타내는지를 이제 고르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답은 1번 광도입니다. 조도는 럭스, 광속은 루멘, 그 다음에 휘도는 스틸브. 이렇게 이 문제는 요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얘네들을 다 물어볼 수 있어요. 돌아가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일단 답은 1번 광도. 48번 케이블 공사에서 비닐 배전 케이블을 조영제의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최대 몇 미터인가? 여기서 답은 몇 번이에요? 2m죠. 2m. 여기 보면 조영제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2m 이하. 얘가 뭘 나오든지 간에 여기 뒤에 것만 보셔야 돼요. 뭐 케이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각도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여서 문제답만 외우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내용을 바꿔버리면은 다른 문제인 줄 알고 2번인 거를 알고 있지만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걸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답은 3번 2m. 49번 흥행장의 저압 옥내 배선 전구선 또는 이동 전선의 사용 전압은 최대 몇 볼트 미만인가? 여기서 답은 1번이죠. 400볼트 미만.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얘 때문에 그렇죠. 얘. 50번 누전 차단기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1번 칠악. 3번 칠악. 51번 절연물 중에서 가교 폴리에틸렌과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의 허용 온도는 답은 2번 90도. 52번 금속 덕트를 조영제에 붙이는 경우에는 지시점 간의 거리는 최대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3번 3미터 이하. 수직은 6미터입니다. 여기 수직이라는 게 붙게 되면 6m로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버스덕트도 동일합니다. 3m, 6m. 53번 금속 전선관 공사에서 사용되는 후광 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이죠. 50m는 없고 54m가 있었죠. 54번 완전 확산면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무엇이 동일한가? 답은 2번 휘도죠.
55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락 발생 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3번이죠. 150V. 요거 5번 때문에 그래요. 얘는 지금 지락 발생 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한다. 이거는 누전 차단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문제죠. 요거는 사실은 이거 16년도 2회차 52번에 유사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요 내용을 이렇게 바꿔냈어요. 답은 똑같은데. 그래서 여기 구리전선과 전기 기계기구 단자를 접속하는 경우에 진동등으로 인하여 헐거워질 염려가, 헐거워질에 밑줄을 쳐야 돼요. 헐거워질 염려가 있는 곳에 어떤 것을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하는가? 답은 4번이에요. 스프링 와셔. 스프링 와셔는 여기 구리전선에 터미널 러그를 달고 전기 기계기구의 TV, 터미널 블럭, 단자대에 연결을 합니다. 그때 그냥 연결을 하면 안 되고 스프링 와셔를 꽂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동등이나 이런 거 발생되게 되면 스프링 와셔를 끼지 않으면은 이제 헐거워져 가지고 이제 접촉이 불량이 나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2년 전에 이제 그 발전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차단기의 로컬 컨트롤 판넬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수변전 설비에서 이제 초고압 쪽, 이제 고압 쪽 발전 설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갑종 이제 보호 계정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GIS와 이제 GCB가 GIS와 이제 연결을 할 적에 여러 가지 그 보호 회로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럴 경우 그 로컬 컨트롤 판넬에 보면 단자가 엄청나게 많이 가요. 뭐 CT 단자도 가고 VT 단자도 가고 뭐 제어용, 컨트롤용, 그다음에 그 스테이터스를 받는 전선, 와이어, 서부터 갖고 다양한 전선들이 몇백 개가 다 꼽혀요. 근데 거기를 이제 정기적으로 단자 조임 작업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접촉 불량에 의해서 화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설비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절차서나 지침서를 개정을 해서 단자 조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원래 실질적으로 이제 단자 조임은 전동기나 이런 부분에 이제 주기적으로 설비가 정지하거나 오버홀을 하거나 이럴 적에 이제 점검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는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놓치는 부분에서 이제 화재가 나거나 이제 전선이 타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56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스프링 와셔를 끼운다. 여기서 보면 그럴싸한 게 이거예요. 이거 평화셔 두 개를 끼운다. 스프링 와셔와 평화셔 두 개. 내가 보기에는 모르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와셔는 와셔인데 스프링 와셔랑 평화셔가 있는데 와 이거 이제 막 아리까리하게 외웠어요. 그럴 경우 2번을 답할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여기서는 4번을 답하셔야지 정답 처리가 됩니다. 57번 문제입니다. 금속관을 구부릴 때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최소 몇 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답은 6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5년도 2회차에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요. 제가 금속관 공사 그때 설명했을 적에도 여기 설명을 다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풀박스, 이거 풀박스만도 문제가 나와요. 따로. 그 다음에 이거 2번만으로도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중복돼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들이.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 6배 이상입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차단기 문자 기호 중 OCB는 여기 유입 차단기. 오일 서킷 브레이커 해가지고 유입 차단기가 되고요. 여기
얘는 그 MBB, 여기서 보면 MBB Magnetic Buster Breaker의 약자고, 기준은 에어 ACB 에어 서킷 브레이커, 진공 차단기는 VCB 버큐um 서킷 브레이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 제가 차단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차단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그 암기를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차단기, 이제 이게 처음 여기 입문하시는 분들이 본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1번 차단기란, 그래서 계통에 이상이 생기면 신속 차단 및 고장의 파급 효과, 저감, 그다음 일반적인 개폐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집에 보면은 분전반이 하나가 있잖아요. 분전반이 있는데 그 분전반에 보면은 메인 차단기서부터 해갖고 이제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누전이 되거나 아니면 단락이 되거나 그럴 경우는 배선용 차단기가 떨어지든 누전 차단기가 떨어지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를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뭐 감전 보호도 아니면 설비 보호를 위해서 이제 차단기가 끊어주는 역할, 전기를 흐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 차단기는 전기를 끊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초보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여기 기능사 과정에서 그렇게 이해하셔도 저는 충분할 것 같고, 차단기의 정확한 명칭은 이제 소호 매질에 따라서 아크를 소호하는, 아크 퀸칭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기기.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소호 매질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공기냐, 아니면 그 오일이냐, 진공이냐, 자기냐, 가스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번, 전격 차단 시간이란 계극 시간 플러스 아크 시간 또는 아크 소 시간. 여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나오네요. 계극 시간이라는 거는 차단기가 이제 이상이 생겨서 감지를 해서 픽업이 돼요. ID, 우리 계전기에서 픽업이 돼서 이제 감지를 하고, 그 감지를 하고 차단기의 인터럽터가 오픈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대전류가 흐르고 있을 거잖아요. 오픈이 되면은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열리는 순간 아크가 발생이 돼요. 아크가 발생이 되고, 아크가 꺼질 때의 시간을 그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그 시간 플러스 아크 시간 또는 아크 소호 시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크가 발생이 돼서 아크가 사라질 때까지 시간을 우리가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이제 저같이 이제 전기 설비를 좀 하면은 이게 검토할 일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통에 이제 우리가 협조를 할 적에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메이커의 이제 전격 차단 시간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협조를 구할 적에 이제 검토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상이 생겼을 적에 이제 차단기의 그래프를 가지고서 차단 시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전격 차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능사나 기사 과정에서는 문제가 나오면 차단기의 전격 시간이라 하면은 그냥 이렇게만 답하셔도 100점이에요, 100점. 그 대신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린 차단기의 인터럽터가 이제 접점이, 쉽게 말하면 우리 붙어 있는 접점이 열리는 순간 아크가 발생이 되는데, 아크가 열리면서 아크가 발생이 되고 아크가 소까지 시간을 우리가 이제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 요거 제가 간단히,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줄여서 여러분들은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은 돼요. 기능사는 뭐 기사도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돼요. 기능사 기사.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알고 가면은 이게 진공 차단기나 기중 차단기나 이런 내용들을 가면은 사실 되게 디테일하게 볼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느 강의 중에 제조사 들어가서 카탈로그라도 봐라,
라고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진공 차단기 참 많이 쓰이죠. 22.9kV에 되게 많이 쓰이는 차단기 중에 하나입니다. V12 그래서 버큐um 서킷 브레이커 진공 상태 진공 10의 3, 마이너스 3승 토르의 진공도를 이용하며 개폐서지 전압이 높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서지 흡수기를 같이 씁니다. 몰드 차단기와 우리가 이제 보통 22.9kV에 많이 쓰는 게 몰드 차단기를 많이 쓰거든요. 몰드 변압기와 진공 차단기를 많이 쓰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SA 서지 옵서버를 설치를 해서 이 그 진공 차단기의 개폐서지 전압이 높은 특성을 이제 서지 흡수기가 이제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기중 차단기 ACB 에어 서킷 브레이커 저압 차단기로서 공기 중 차단한다. 그냥 거기 안에 그냥 공기 노출돼 가지고 이제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에어라는 거는 공기에 이제 공기도 하나의 이제 절연체로 보고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낮은 전압, 저전압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 차단기는 MBB. 그래서 전자력에 의해서 냉각소호를 한다. 냉각소호가 중요합니다. 자기 차단기 나오고 어떤 소호 방식을 쓰냐 할 때가 냉각소호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다음에 유입 차단기는 절연유에 의한 아크를 소호한다. 소호는 이제 아크를 없애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압축 공기 차단기 ABB 에어 브러스터 브레이커. 그래서 압축 공기 10에서 30kg/cm 자승의 압축 공기를 소화한다. 얘는 그 ABB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과계통에 이제 쓰이는 건데요. 22.9kV에서는 볼 일이 없어요. 1호사나 3, 4호나 이제 그 이상이 가면은 볼 일이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컴프레셔가 이제 같이 이제 쫓아간다는 거죠. 왜냐 공기를 압축을 해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스 차단기 GCB 가스 서킷 브레이커 해갖고 SF6 가스를 이용을 한다. 이거는 이제 발전 설비의 GCB 이제 발전기용 차단기에도 가스 인슐레이션이 된 거를 쓰고요. 그 다음에 GIS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땅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GIS 설비들을 좀 많이 써요. 이제 우리가 건물에 넣을 적에도 GIS 설비를 많이 써요. 이제 초과계통으로 가게 되면요. 그때 이제 차단기의 소호 매질이 이제 SF6다 그러면은 이제 GCB 가스 차단기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해외에 나가면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땅덩어리가 워낙 넓은 데기 때문에 거기는 AIS 그러니까 Air Insulated Circuit Breaker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AIS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5개용 이제 전기 설비 그러니까 CT도 외함이 있고 VT도 외함이 있고 설비가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인크로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것도 시간이 좀 이렇게 그 나중에 이제 기사 과정이나 좀 디테일한 과정이 되거나 아니면 실무를 말하다나 이런데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꾸준히 봐주시면은 좋은 정보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요거는 배선용 차단기 MCCB 몰디드 케이스드 서킷 브레이커. 요거는 이제 그 NFB 해갖고 노 퓨즈 브레이커라고 해서 예전에 참 이제 휴즈가 없는 차단기다 해가지고 많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 배선용 차단기는 우리 그 전기 설비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차단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특성을 좀 잘 알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15A짜리가 있다, 20A짜리가 있다. 그 다음에 전압별로 어떤 그레이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얘도 누전 차단기 기능이 있는 것도 있다. 뭐 등등 해가지고 요 특성들을 좀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아크 차단기 AFCI 그래서 아크 폴트 인터럽터 해갖고 아크 전류를 미리 검출하여 아크 발생 전에 이제 차단하는 아주 훌륭한 차단기죠. 그래서 요 정도로 좀 알아 놓으시면은 일단 이제 전기 설비라는 거는 제가 별도로
수변전 설비, 수전 설비에서 간이 수전 방식이랑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하는 수전 방식,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154 변전소 수전 설비 등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 설비를 알 적에 이런 것들이 뭐 CT도 나오고 VT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차단기도 나온다. 그 다음에 뭐 간선, 막 분기선도 나오고 막 다양한 것들이 LA도 나오고 뭐 ATS도 나오고 막 이제 다양한 것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뭐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냐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기 단선도를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거를 그 단선도를 가지고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요거 좀 자세히 설명한다고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요. 21분이 돼 버렸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8번까지 강의를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